아주 심장이 쫄깃쫄깃해지는 주간인데요. 지난 불장 2022년에 6만 달러를 본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다시 6만 달러를 가볍게 돌파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 주목하고 계시죠? 물론 다른 토큰들도 계속 오르고 있고요. 신명나는 2024년 2월 마지막 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라제이키 리모트와 함께하는 데일리 크립토 뉴스의 사라입니다. 반갑습니다. 데일리 크립토 뉴스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전세계 암호화폐, 블록체인 업계 소식을 매주 평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2월 마지막 날이네요. 2월 29일 목요일 에피소드 시작합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이 계속 오르고 또 오르는 동안 금에 대한 분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금의 고통은 비트코인 ETF의 가치 폭등으로 인한 이익에서 오고 있다고 블룸버그 애널리스트 에릭 발추나스의 트윗에 적혀 있습니다. 사상 최대 규모의 ETF 출시를 목격한 비트코인 팬들에게는 금이 지금 어떻게 될지 보는 것이 또 다른 재미라고 하네요. 비트코인은 ETF가 2년 이내에 자산 총액에서 금 ETF를 추월할 가능성이 높다고도 분석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비트코인 ETF는 현재 400억 달러, 그리고 금 ETF는 920억 달러의 자산이 투자되어 있습니다. 다른 ETF들과 비교했을 때 정말 빠르게 금 ETF를 따라잡고 있는 상태죠. 비트코인을 믿는 사람들은 비트코인을 디지털 골드라고도 말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비교가 많이 되고요. 어쨌거나 비트코인 상승장에서 다양한 의견이 오가고 있으니까요. 여러 경제 뉴스에서 자산의 동향 한번 비트코인과 비교해서 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싱가포르의 암호화폐 서비스 회사 매트릭스포트의 공동 창업자 다니엘 얀이 역시 비트코인에 관련된 언급을 몇 번 했는데요. 2021년 이후 최고가를 기록한 지금 이 상황에서 시장 조정이 임박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야는 2월 28일에 말한 발언에서 시장의 분위기가 조심해야 할 수준에 이르렀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4월 말까지 약 15%의 건강한 조정, 바로 correction이라고도 하죠. market correction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한다. 그래서 가치가 너무 급하게 폭등하는 상황에서는 쭉쭉쭉쭉 올라가다가 시장에서도, 그러니까 시장 참여자들 관점에서도 뭔가 이건 너무 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시장이 자연적으로 이제 가격을 좀 조정하기 시작한다는 건데요. 좀 더 합리적인 가격으로 내려올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야는 거시 경제적인 관점에서도 3월은 좀 까다로운 달이라고 말을 하면서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예정된 회의, 그리고 비트코인 반감기, 그리고 이더리움의 댕권 업그레이드 등등등등 여러 가지 이벤트가 있는 만큼 좀 주의를 해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매트릭스포트의 공동창업자가 여러 이제 비트코인에 관련된 예측 많이 했었는데요. 시장과 좀 반대로 가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좀 비판을 받았던 적도 사실 있습니다. 근데 원래 가격 예측이라는 게 그런 측면이 있는 거니까요. 재미로 봐주시고요. 3월 그리고 4월 또 5월 계속 지금 여러 가지 내러티브들이 팡팡 터지고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전 세계에서 지금 선거들이 계속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정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1분기, 2분기에는 암호화폐 시장이 정말 재미있는 시장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시나요? 비트코인 수익 좀 보셨나요? 지금 가지고 계시는 토큰들 혹은 투자를 할 계획이 있으신지 이런 것들 간단하게 sara@dailycryptonews.net으로 공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뉴욕에 본사를 둔 암호화폐 거래소 제미나이 기억하시죠? 역시 FTX 파산과 관련해서 영향을 받았던 회사인데 지난 수요일 늦게 암호화폐 대출 업체인 제네시스 파산 사건과 관련된 당사자들이 earn 프로그램, 적립 프로그램 사용자들에게 자산을 돌려주기로 합의했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 이게 좋은 소식이라 저희가 보고를 드리긴 하는데요. 합의를 했다고 말하니까 조금 bittersweet한 측면도 있네요. 어쨌거나 지금 어떤 한 회사가 사용자들의 자산을 가지고 지금 잘 운용하지 못해서 파산을 했는데 자산을 돌려주는 것에 대해서 합의를 해야지만 사용자들이 받을 수 있다니 굉장히 좀 슬프면서도 좋은 소식이기도 한데요. 어쨌거나 제미나이에 따르면 earn 프로그램은 참여자들이 원래 빌려준 비트코인과 동일한 금액 그리고 그 이후에 실현된 가치의 상승분을 받게 된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제미나이 관계자는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이 프로그램이 이제 승인이 되면
법원에서 승인이 되면 현재 가격 기준으로 18억 달러 이상의 가치를 돌려받게 될 것이다. 2022년 11월 16일 제네시스가 인출을 중단했을 때보다 약 7억 달러가 더 많은 금액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또 합의의 일환으로 제미나이는 거래소가 사용자 자금 회수를 위해 4천만 달러를 기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어쨌거나 일단 파산을 하면 회사 입장에서는 뭐 사용자들에게 자금을 돌려줘야 할 의무가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이 법원의 사건이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자금 회수가 진행이 된다고 하니까 다행인 이야기이고, 그 다음에 지금 또 상승장이기 때문에 여러 암호화폐를 처음에 입금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상황이겠죠. 나머지 자산, 이 제미나이의 회생 계획안이 승인이 되면 EARN 사용자들은 약 2개월 이내에 자산의 97%를 현물로 받을 수 있고, 나머지 자산 잔액은 향후 12개월 이내에 이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이렇게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비트코인이 레이어 2 솔루션으로 전환을 하는 이야기가 요새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더리움은 레이어 2가 이미 많이 발전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양한 파생 상품, 기술적인 개선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비트코인은 사실 그런 흐름에서 조금 떨어져 있던 게 사실입니다. 근데 요새 비트코인 네트워크도 레이어 2 개발을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요거에 대한 좀 종합적인 분석을 내놓은 글이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거래 속도와 거래량 증가, 그리고 보안 강화, 그리고 비트코인 네트워크 내에서 직접 스마트 컨트랙트를 이용하는 것까지, 레이어 2의 기술적인 이점만으로도 비트코인 생태계에서 이제 레이어 2 솔루션이 나오면 중요한 발전이 될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비트코인의 레이어 2 효과는 기술적인 개선 이상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불가능했던 비트코인 스테이킹이 출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암호화폐 스테이킹을 합법화하고 또 주류화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단계이기도 합니다. 스테이킹이라는 게 영어로 또 암호화폐 업계에서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무슨 의미일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쉽게 생각하면 사실 적금입니다. 스테이킹을 통해서 비트코인을 활용하는 것이, 그래서 주류 펀드 매니저, 투자자, 중앙은행, 일반 은행 등이 법정화폐를 통해 하는 이 적금 같은 것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원래 적금을 할 때는 한 국가의 기준금리가 있잖아요. 이거는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에 대출을 할 때 부과하는 이자율인데, 명목상으로는 돈을 다른 곳에 투자하지 않고 한 곳에 저축계좌에 계속 넣어놓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기회비용을 나타내죠. 근데 이제 이 금리는 중앙은행이 결정을 하게 된 반면, 비트코인에 만약에 스테이킹, 그 적금이라는 개념이 생겨나게 된다면 금리는 대중에 의한 금리로 결정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용어가 굉장히 흥미롭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어쨌거나 비트코인도 탈중앙화 시스템이기 때문에 금리라는 것이 비트코인 스테이킹을 할 때, 비트코인 적금을 할 때 정해지려면 거래량과 거래 빈도, 스마트 컨트랙트 사용 사례, 통화에 대한 신뢰도, 이런 것들, 비트코인에 관련된 유용성이 높아질수록, 사람들이 더 많이 이용할수록 비트코인 이자율이 상승을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물론 반대로 비트코인에 대한 신뢰도가 급락하거나 더 매력적인 자산에 대한 대안이 생긴다면 비트코인의 이자율은 하락할 것이겠죠. 이용자들도 줄어들고 컨트랙트도 줄어들고 등등등. 이런 의미에서 이 대중에 의한 이자율, 대중에 의한 금리는 인기 있고 통합된 경제 시스템이 다른 경제 시스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법정화폐라든지 금일 수도 있고요. 다른 경제 시스템들보다 프리미엄이 있다, 프리미엄을 창출할 수 있다 하는 환율처럼 작동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예상을 했는데요. 비트코인 레이어 2가 이런 기술적 개선을 훨씬 뛰어넘는 스테이킹, 대중에 의한 금리를 정하는 이런 파급력까지 가지고 있을 수 있고, 비트코인 스테이킹이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구조는 비트코인 생태계에 깊이 관여하고 있는, 관심이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어떤 일종의 경제 시스템이다. 이렇게 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잘, 상세하게, 하지만 또 쉽게 잘 적힌 글이기 때문에요. 영문이지만 한번 관심이 있으시면 읽어보시고요. 오늘은 이렇게 해서 비트코인 관련된 특집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그럼 암호화폐 시장 한번 볼까요?
공포와 탐욕 지수를 보시면 80으로 계속 탐욕으로 남아 있고요. 저도 거래소에 지금 가격 상황을 보는 것이 한 시간 한 시간 너무너무 재밌는 상황인데요. 비썸코리아의 현재가 기준 자산 상황 한번 보시면요. 1위는 비트코인 3.64% 올라간 8,743만 7천 원이고요. 2위는 연파이낸스 2.23% 올라간 1,239만 4천 원. 3위는 이더리움 4.09% 올라간 483만 6천 원. 4위는 메이커 4.46% 올라간 316만 원. 5위는 BNB 1.22% 올라간 58만 원. 6위는 비트코인 캐시 3.82% 올라간 43만 7,600원. 7위는 솔라나 18% 올라간 18만 2,800원. 8위는 일루비움 2.63% 내려간 16만 6,700원. 9위는 아베 4.97% 올라간 15만 4,300원. 10위는 컴파운드 18.50% 올라간 14만 300원에서 거래되고 있네요. 차트 일단 굉장히 붉고요. 두 자릿수로 변동률이 있는 프로젝트도 굉장히 많습니다. 조금 더 살펴보시면 현재 24시간 기준으로 제일 많이 업된 토큰 보시면 128.48%나 올라간 플레이뎁 PDA 토큰이 571원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2위는 60.96% 올라간 폴라리스 쉐어 POLA라는 토큰이 57.17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3위는 30.48% 올라간 스탯 STAT라는 토큰이 244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는 도지코인, 시바이누, 아캄 다양한 토큰들이 지금 계속 오름세에 있고요. 비티그리로 넘어가셔서 탑 크립토 게이너 1위는 글리치라는 프로젝트의 GLCH라는 토큰이 126.8% 올라간 0.0132달러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탑 크립토 루저 1위는 옥시즌이라는 프로젝트의 OXY 토큰이 69.86% 내려간 0.0056달러에서 거래되고 있네요. 정말 신나는 날들이 계속되고 있고요. 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 2월 29일 2월 마지막 날 목요일 데일리 크립토 뉴스 소식은 여기까지 전해드립니다. 여러분께서 이용하시는 팟캐스트 플랫폼 유튜브에서 항상 리뷰,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